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안덕근 교수입니다. 국제통상체제가 급변화하고 있고 지금 디지털 경제 전환을 맞이하여 우리 경제와 산업이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위에 보여지고 있는 그림이 중국의 경기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중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됐다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직후에 이게 꺾어졌던 경기가 오히려 급상승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에 보이는 미국의 경기를 보시면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미국은 현재 이 디지털 경제 전환을 맞이하여 급격한 기술 진보를 배경으로 산업을 성장을 시키고 있고, 셰일가스, 셰일 오일의 개발로 엄청난 경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었던 2017년, 2018년까지도 사실은 경제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18년부터 이 미중의 통상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전혀 충격을 받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이 2019년에 가서 바뀌게 됩니다. 2019년 5월에 미중 간의 이 관세 전쟁으로 불거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이 수사에 불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좀 과격한 언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가 2019년 5월에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2천억 불에 달하는 수입에 이 관세가 부과되는 그 시점부터 미국 경제 자체도 이 통상 분쟁에 의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통상 마찰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의 펀더멘탈을 건드린다기보다는 일부 정치 외교적으로 좀 너무 부각이 되는 면이 있는 이제 이런 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많았으나,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을 보시면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경상수지의 지난 한 30년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미국은 지금 벌이고 있는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을 어디까지 끌고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거의 미국의 이 정책을 되돌이켜 보면 지금 벌이고 있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980년, 90년 초반에 미국 경제는 급속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자, 메스터와 같은 금융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월마트 같은 이 유통 서비스, 그다음에 이 통신 서비스, 무선 통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통신 서비스 같은 우리가 지금 사실 누리고 있는 상당히 많은 서비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경제의 토대가 80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미국 경제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미국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 WTO 체제를 만들고, 그 WTO 체제에 서비스 무역 협정이란 걸 만들어서 서비스 무역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는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지난 2000년대부터 급격한 ICT 기술의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디지털 경제 전환이
놀라운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디지털 경제 전환의 시점을 맞이하여 미국은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제 통상 질서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그래프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플랫폼 기반 산업들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뒤에 보고 있는 이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의 이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성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플랫폼 기반의 이 주역들,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우버,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출현한 시점이 사실 얼마 안 되는 한 20년 전, 2000년 초반부터 사실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뒤에 보이고 있는 데이터 그로스와 거의 똑같은 아주 급속한 최근의 증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플랫폼 이 산업의 발전이 놀라운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 그래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불과 10년 전에 세계 10대 기업을 꼽아보면 금융이나 유통이나 에너지에 있는 기업들이 꼽혔는데요. 작년 2019년에 세계 10대 기업을 뽑아보면 그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2000년 초반에 출현하기 시작한 플랫폼 기업들이 불과 20년 만에 세계 10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기업 하나의 주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총액보다 큰 어마어마한 공룡 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여서 지금 미국은 디지털 통상 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TPP라는 협상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무역 규범이라는 것을 선을 보인 미국이 그 이후에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개정을 한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급격하게 발전을 시키고, 얼마 전에 미국과 일본이 타결한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 굉장히 놀라운 디지털 무역 협정의 모델을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 WTO에서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복수간 무역 협정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여진 대파라고 하는 디지털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사실 크지 않은 조그만 국가가 모인 이 대파 협정에서는 무려 43페이지에 달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AI에 관련되는 조항이 들어가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이 무역협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무역협정을 디지털 경제를 대비한 글로벌 통상 질서를 새로 만들고 있지만, 현실은 보시면 중국이 이 디지털 무역에 관련되는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사용자가 사실상 거의 포화 상태에 가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약 5분의 2 정도의 시장이 아직 그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는 게 중국 디지털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미중 간의 이 디지털 시장을 둔 이 격돌에 향방을 가늠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통상 질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반면에 중국은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민간 기업 주도로 지금 이 디지털 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윈 회장이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WTO 사무총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웅크타드의 사무총장인데, 이런 국제기구의 사무총장과 직접 컨택을 하면서
Electronic World Platform 월드 트레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EWP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하는 형태로 시장을 좀 장악하고 막대한 규모의 중국 디지털 소비자들을 통해서 표준과 기술을 확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클린 네트워크라고 해서 클린 캐리어, 클린 앱스, 클린 스토어, 클린 클라우드, 클린 케이블, 그 다음에 5G로 대표되는 클린 패스까지 해서 지금 미국은 중국에 사실상 디지털 무역 전쟁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는 이런 네트워크는 클린하지 않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형태로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오른쪽에는 보면 5G의 예를 들어서 볼 때 미국 국무부가 보기에 클린한 그런 네트워크 사업자, 통신 사업자가 누군지를 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KT와 SKT는 들어가 있는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T가 여기에 배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과격하고 급격한 디지털 무역 전쟁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통상 규범을 통해서 미국이 밀어붙이는 그 내용들은 시간상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딩 사업을 할 때 이 국경을 기준으로 제한을 가하는 걸 못하게 하고, 서버를 이 국내에 두는 그런 규정을 못하게 하는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게 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 사이버 안보 문제, 기타 정부의 이런 퍼블릭한 자료를 공개하게 하는 문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관련되는 그런 규범들까지도 실제로 이런 통상 규범에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디지털 통상 규범이 확산이 되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있는 이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디지털 무역 협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WTO나 기타 이 국제 협의의 장에서 향후 디지털 무역 협정의 토대가 되리라고 보여지는 협정인데, 여기에서 디지털 무역 협정을 어디다 적용을 하는지 그 범주를 규정하는 그 조항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것처럼 이 measure affect trade by electronic means라고 해서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만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DEPA라고 하는 새로 가장 최신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는 이 스코프 규정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똑같은 표현의 마지막 표현만 바꿔놨는데요. Measure affect trade in the digital economy라고 해서 디지털 경제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적인 전송 수단에 의해서 무역이 영향을 받는 데 적용이 되는 것이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얼마 전까지의 이 이해와는 전혀 다른 디지털 경제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이 되는 디지털 무역 협정은 그 범주가 상상을 초월하게 넓어질 수가 있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서비스 시장이 개방이 된데 IT 기술이 접목한 분야에 있어서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것이 디지털 무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해서 지금은 서비스 시장 개방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디지털 경제라는 것을 디파인을 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적용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지털 무역 규범과 질서입니다.